하이, 다니엘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덱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야지 하고는 있었는데 어떤 조사자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역시 뉴비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첫 조사자는 이 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일명 렉조 조합이라고 불리는 렉스머피 조이 사마라스 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단톡방에 들어와서 뉴비분들이 처음인데 조사자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렉조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둘을 사용하는 조합이 게임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사실 렉스머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게임 자체가 재미없어진다면 안 하실 정도로 사기이긴 합니다. 우선 이 둘의 조합이 왜 사기인지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자, 아쿠아모라 카드 게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조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사를 통해서 단서를 발견하는 조사자와 두 번째는 전투를 통해서 몹을 처리하는 조사자가 필요합니다. 자, 렉스머피는 현존하는 조사자 중에 유일하게 S랭크라고 불릴 만한 조사자이면서 단서 흡입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서 발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조사자입니다. 조이사마라스는 교전을 할 때마다 자원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4원짜리 총도 덜덜 떨면서 써야 하는 다른 수호자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빌드업이 끝나면 몹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조사자 중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더니치 조사자들은 뒷면 덱 구성 선택지가 전부 자기 클래스 카드 전부랑 다른 클래스 카드 0레벨 카드를 5장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클래스마다 요행, 도피, 보호의 진, 재빨리 피하다 등 클래스와 상관없이 좋은 카드들이 몇 장씩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둘의 덱은 자기 클래스에 충실하게 덱을 짜면서 위에 얘기했던 다른 클래스의 좋은 카드들을 기용해서 덱을 더 쓸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덱 리스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덱은 호어와 더니치 각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짠 덱입니다. 아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카드를 최대 2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두 조사자의 덱에 모두 2장씩 총 4장이 들어가야 좋은 카드들도 있지만 코어와 더니치가 하나씩밖에 없다면 2장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쪽 조사자에 2장이 몰려있거나 한 장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주관적으로 짠 덱이기 때문에 저 카드 빼고 이 카드 넣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렉스 머피 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렉스의 조사자 능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렉스 머피는 난이도 2 이상으로 차이의 조사에 성공한 후에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서 단서를 한 개 더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능력 때문에 렉스가 이제 사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장막값이 2인데 내가 최종 보정값이 4다. 지식 보정값이 4다. 그러면 단서를 2개를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이 이상으로 높은 차이로 조사에 성공하는 게 쉬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탐구자에게 지식값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단서를 발견하고 단서를 소비해서 주요 목적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게임 디자이너들도 거기에 맞춰서 게임 설계를 해놨겠죠. 단서 발견은 당연히 디폴트 값이 하나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게임 설계를 해놨을 테지만 이 렉스는 자기 혼자 게임을 2배속으로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숙련자들이 렉스를 쓰게 되면 게임 자체가 너무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렉스 덱의 각각의 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자 포지션은 일단 필수 카드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첫 덱 속의 영상이니까 이 필수 카드들이라고 불리는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돋보기입니다. 자, 돋보기는요, 탐구자의 생명 지식값을 조사하는 동안만 1 올려줍니다. 거기다가 1원밖에 안 하는 부담 없는 코스트에 신속이 붙어있죠. 신속은 행동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에 쌍보기를 들고 있으면 조사할 때 아주 든든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조사하는 동안만 지식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지식값을 테스트하라고 할 때에는 보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다음은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입니다. 자, 이 카드야말로 탐구자에 있어서 초 필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4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밥값을 하는데요. 일단 이 카드는 돋보기와는 다르게 항시 효과로 지식을 하나 올려줍니다. 거기다가 조사를 성공했을 때 자원을 획득을 하는데 이게 뭐 라운드당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이번 차례에 조사를 3번을 했고 3번이 다 성공했다. 그럼 3자원을 먹는 거예요.
또 나름 정신력이 2이기 때문에 공포를 1 정도 할당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조우 카드 때문에 이 카드가 버려지면 좀 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탐구자에게 자원을 항상 공급해주는 든든한 돈줄 역할을 하죠. 다음은 지름길이에요. 이 카드는 내가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를 한 칸 이동시켜줍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에 나도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니까요. 자, 이 카드도 신속이라서 행동을 소모하지 않고요. 코스트도 0원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죠. 자, 행동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을 아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틈새 공격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틈새 공격은 행동을 사용해야만 발생한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음은 추론입니다. 자, 이번 개정판에는 데이지가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로 개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능력 카드이고요. 그리고 지식을 1 올려주겠죠. 능력 카드니까. 그리고 조사가 성공하면 단서를 1개 더 추가로 발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 머피의 영웅 능력과 같이 쓰면 단서를 3개씩 가져갈 수도 있는 효과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가 탐구자 포지션의 필수 카드 정도이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클래스의 카드를 기용하는 카드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렉스 덱에는 꽉 채우지 않고 그냥 4장만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피입니다. 자, 도피는요 역시 2원짜리의 신속 카드인데 적과의 교전을 전부 해제하고 적이 없는 공개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러스트는 굉장히 긴박하고 되게 도주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 카드를 써보면 도피가 아니라 텔레포트 같은 느낌을 줘요. 교전도 전부 해제하죠. 거기에 신속이라 틈새 공격도 안 받죠. 거기에 이동하는 장소가 이어진 장소도 아니고 아무 공개된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기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제 렉스랑 조이가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 렉스에게 붙어있던 적이 전부 다 조이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뭐 조이라면 돈을 받기 때문에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조사자들이라면 리스크를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냥 도망가는데 쓰기도 하고요. 후퇴 기능이 있는 장소로 후퇴를 해서 후퇴 기능을 활성화할 때 쓰기도 하는 등의 특정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의 진입니다. 자, 1원짜리 역시 신속이고요. 약점이 아닌 음모 카드를 뽑았을 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취소하고 공포를 1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약점이 아닌 음모 카드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우 카드는 전부 다 음모 카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우 카드 취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고대의 약 같은 카드를 공포 1만 받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사실 기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넣는 카드고요. 패에 들고 있으면 되게 국밥 같은 카드 중에 한 장입니다. 다음은 재빨리 피하다입니다. 역시 신속 카드고요. 적의 공격 하나를 이제 취소하는 효과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내가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를 보호해줄 때도 쓸 수가 있고 나 자신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공격을 취소하기 때문에 틈새 공격이나 경계 공격이나 보복 공격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적 단계에서 적이 하는 공격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낡은 지식의 섭니다. 자, 행동 하나를 소비해서 카드 3장 중에 한 장을 서치하게 해줄 수 있는 탐구자 카드입니다. 다음은 실험실 조교예요. 실험실 조교는 카드 제한 매수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사실 이 카드를 쓰는 이유가 요건 아니고 카드 2장을 뽑으려고 하는 효과예요. 거기다가 나름 피해나 공포를 할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앱소버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초지각은 각각의 클래스마다 꼭 하나씩 있는 1자원 내고 능력치 1을 펌핑하는 카드들 중에서 탐구자용 카드인데요. 요런 지식이나 민첩을 올려줄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요런 종류의 카드들은 예를 들면 자원 3개를 버리고 지식을 3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비상물자입니다. 자원 3개를 획득하는 되게 심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돈이 굉장히 많은 몇몇 조사자를 빼고는 웬만해서는 모두 넣어야 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정달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정신력에 달린 문제인데요. 뭐 일러스트만 보면 대체 뭐가 정신력에 달려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는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내 지식값을 힘이나 민첩으로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탐구자들은 지식이 높고 힘이나 민첩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카드들을 써서 수호자가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적을 때리거나 적을 회피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감에 따라 움직이다입니다. 역시 신속이고요. 내가 위치한 장소에서 단서 한 개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장막값이 높은 장소나 단서가 한 개 남은 공간에서 쓰시면 좋습니다. 뜻밖의 용기입니다. 이번 계정 코어에서는 일러스트가 바뀌었죠. 자, 암무 능력치나 2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자, 이 카드도 모든 능력치마다 이렇게 2씩 올려주는 카드들이 있어요. 중립 카드 중에. 이 카드는 이제 의지 버전의 중립 카드가 볼 수가 있는데, 의지를 2 올려주는 능력 카드고요.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카드를 한 장 뽑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탐구정신입니다. 단서가 있는 경우에 3펌핑을 해주는 능력 카드예요. 그래서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3펌핑이나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용을 했습니다.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약간 그 배짱의 지식 버전 카드인데, 지식을 2 올려주는 능력 카드고요. 성공하면 카드를 한 장 뽑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렉스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렉스의 저주는 효과가 조금 악랄해요. 보통 다른 약점 카드는 처리하게 되면 버려지는데, 이 카드는 이제 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카드가 있으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그 혼돈 토큰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걸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뽑은 효과, 이 카드의 효과를 뽑은 효과로 실패를 해야 이 카드가 치워질 수 있는데, 치워지는 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덱으로 돌아가서 섞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이 렉스 덱이고요. 다음은 조이 덱입니다. 자, 조이의 능력부터 역시 살펴볼게요. 적 하나가 교전을 한 후에 자원을 한 개를 획득합니다. 자, 심플하죠? 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교전하고 공격을 헷갈려 하시는데, 교전은 내 위험 영역에 적이 들어오는 게 교전이에요. 적이 들어오거나 내가 적을 붙이거나 하는 게 교전이겠죠. 따라서 때릴 때마다 자원을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적이 나랑 붙을 때마다 자원을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때마다 자원을 먹는 에러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또 역시 수호자들이 자주 채택하는 필수 카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구경 자동 권총입니다. 힘을 1 올려주고요. 피해도 1 주는 무기의 정석 같은 카드입니다. 자, 마체테입니다. 마체테는 적 하나랑만 교전 중이라면 플러스 1 피해를 주는데요. 얘는 딱히 총알도 없고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밥 같은 카드고 사기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적이 2마리 이상 붙게 되면은 요 효과를 쓸 수가 없지만 한 마리씩 붙을 때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경비견입니다. 체력이 3이나 되고요. 적이 공격했을 때 이 멍멍이한테 피해를 할당하게 되면 그 적을 물어버려서 적에게 피해를 1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조금 더 든든한 멍멍이 카드로 일러스트가 바뀌었죠. 다음은 재빨리 피하다입니다. 아까 렉스 카드에서 설명해드렸었죠. 원래라면 2장을 꾹꾹 넣었을 테지만 렉스가 한 장 가지고 가서 한 장만 들어가 있겠죠. 재빨리 피하다 한 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순찰경찰입니다. 순찰경찰은 렉스 덱에서는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가 지식을 1 계속해서 올려줬다면, 수호자에서는 요 카드가 힘을 지속적으로 올려줍니다. 피해 2 공포이기 때문에 얘한테 적당하게 피해나 공포를 할당하다가 요 능력을 써서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를 1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순찰경찰의 효과로 버려야 피해를 주는 거지, 이 순찰경찰이 피해나 공포를 받아서 죽으면 이 효과 발동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증거입니다. 자, 역시 1원짜리 신속 카드고요. 내가 적 하나를 쓰러뜨리면 내가 위치한 장소에서 단서 한 개를 발견합니다. 자, 이 카드는 무식하게 적만 죽이는 수호자들이 훗! 나도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가끔씩 단서 발견에 기여를 하게 해주는 카드죠. 다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다입니다. 내 카드 덱 9장 중에서 덱 위 9장 중에서 무기자산 카드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카드고요. 마체테나 권총이나 나중에 뇌격총 가지고 올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근데 9장 뒤졌는데도 무기 한 장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 슬픈 카드입니다. 다음은 무자비한 일격입니다. 아까 추론의 수호자의 힘 버전입니다. 역시 힘 하나 올려주고요. 공격이라면 플러스 1 피해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마체테랑 요 카드랑 같이 쓰면은 성공하게 되면 이제 3피해를 주게 되는 효과겠죠. 다음은 다른 클래스 카드 넣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자, 요행입니다. 자, 요행은요 역시 1원짜리 신속이고요. 능력 테스트가 실패하려고 할 때 2를 더 올려줘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역시 패 들고 있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은 국밥 같은 카드죠. 다음은 터무니없는 밑그림입니다.
내가 위치한 장소에 단서가 있을 때에만 카드 3장을 뽑습니다. 역시 단서가 있어야만 뽑을 수가 있지만 카드 3장 뽑는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채택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체력 단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자원 1펌핑 계열의 수호자 카드입니다. 얘는 이제 의지나 힘을 올려주는 카드죠. 자, 놈도 피를 흘린다면입니다. 괴물적 하나를 쓰러뜨렸을 때 그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공포감만큼 나랑 같이 있는 조사자들이 전부 회복하는 카드입니다. 자, 조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요 공포값이 체력값보다 낮기 때문에 요 카드로 이제 공포 회복해주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나랑 같은 장소에 조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생색 내면서 공포 회복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입니다. 내가 위치한 장소나 한 칸 떨어진 카드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적과 조사자에게 피해를 3주는 효과입니다. 적이 득식을 거리는 장소에 던져가지고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팀킬을 해버릴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트롤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비상물자나 뜻밖의 용기나 배짱은 아까 다 설명해드렸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압은 얘는 힘 버전 카드예요. 힘을 2개 올려주고요. 역시 카드 한 장 뽑게 해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이 덱에 넣는 시그니처 카드, 조이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이의 십자가는 액세서리 슬롯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조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카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 카드들은 이제 손 슬롯을 사용을 하는데 십자가만 목걸이 슬롯을 사용을 하죠. 액세서리 슬롯을.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조이의 빌드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크고요. 그리고 코스트도 1원이어가지고 패에 들어오면 무조건 깔아두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효과는 적과 교전을 하게 되면 얘를 소진을 하고 자원 한 개를 소비해서 피해를 1 줍니다. 조이는요, 교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원을 한 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 교전을 했을 때 조이가 자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조이의 영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이의 십자가 효과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피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공격을 할 때마다 보정이 들어가서 실패할 수도 있는 이 게임에서 아무따 피해를 1 준다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체력이 3, 5 같이 홀수인 몹들에게 피해를 1 주고 마체테나 총처럼 피해를 2씩 줘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요. 남은 체력이 1이어서 공격 행동을 쓰기 좀 아까운 카드들이나 아니면 그냥 체력이 1이어서 공격하기가 조금 애매한 카드들에 교전을 했을 때 이 조이의 십자가를 써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효과겠죠. 자, 다음은 각 덱의 업그레이드 추천 카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렉스 덱을 비롯한 탐구자에서 주로 업그레이드 하는 카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등교육입니다. 3레벨짜리고요. 패 5장만 유지를 하게 되면 자원 1개로 의지나 지식을 2씩 펌핑해주는 미친 카드예요. 초심자들은 패 5장을 유지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탐구자는 원래 덱회전이 빨라요. 덱회전이 빠르다라는 건 드로우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건데 드로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5장 이상 유지하게 되는 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자,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로 자원을 땡겨와서 여기에다 자원을 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식을 미친듯이 펌핑을 하거나 의지를 미친듯이 펌핑을 하게 돼서 렉스의 영능을 터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카드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영속이라는 키워드는 게임을 시작할 때 아예 깔아두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찾아야 될 필요조차 없는 정말 개사기 카드죠. 다음은 2레벨짜리 추론입니다. 아까 추론은 이제 지식을 1만 보정해줬었는데 이번엔 지식을 2나 보정을 해주고요. 렉스랑 똑같이 난이도보다 2 이상 높은 차이로 성공을 하면 1개 대신 2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단서를 1개 추가로 발견하기 위해서 총 2개를 발견했다면 이 카드를 쓰면 총 3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렉스의 능력이랑 같이 쓰면 단서를 정말 쓸어담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자, 다음은 길잡이입니다. 레벨은 1이고요. 비용이 3 들고요. 내 차례 동안 내가 교전 중이 아니라면 이어진 장소로 이동하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탐구자에게 기동성을 제공해주는 카드입니다. 이동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은 4레벨짜리 미궁에 빠진 조사입니다. 신속이고요. 내 차례에만 플레이할 수 있고 조사자 한 명에게 카드를 3장 뽑게 해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옆에 있는 조사자에게 써줄 수도 있고요. 내 자신한테 써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자, 돋보기의 업그레이드 카드입니다. 돋보기에 이제 요 자유격발 기능이 추가가 되고 코스트도 이제 0으로 아예 사라졌죠. 자, 요거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위치한 장소에 단서가 없다면 돋보기를 패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슬롯을 사용하는 카드를 쓰고 싶을 때 돋보기를 버리지 않고 패로 돌려서 손슬롯을 확보하거나, 고등교육을 쓰려고 할 때 패가 한 장 모자라면 이 카드를 패로 돌려서 쓰거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손슬롯을 차지하는 자산을 돋보기로 밀어내서 버릴 때 쓰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카드죠. 자, 돋보기 자체가 0 코스트의 신속이니까 손으로 올리고 언제든지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조이를 비롯한 수호자들이 주로 업그레이드하는 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2레벨짜리 순찰경찰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체력이 하나 더 늘었고요. 요 능력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순찰경찰을 버려야만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순찰경찰을 소진하고 얘한테 피해를 주면 얘랑 나랑 같은 장소에 있는 적한한테 피해를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따 피해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피해를 최대 3까지 줄 수가 있고 힘까지 하나 올려주는 좋은 카드죠. 다음은 이제 무자비한 일격이에요. 무자비한 일격은 정확하게 추론과 똑같은 업그레이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힘 아이콘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이전 카드는 피해를 1 줬었는데 업그레이드 카드는 2 이상 높은 차를 성공하면 역시 1 대신에 2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총 3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뭐 마체테나 다른 피해를 주는 효과와 같이 써서 큰 데미지를 줄 때에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카리스마예요. 3레벨짜리고요. 영속 카드라서 플레이 영역에 두고 시작을 하고요. 조력자 슬롯이 한 칸 추가되는 굉장히 심플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카리스마 2장 사면 슬롯이 2개가 추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력자 슬롯이 총 3칸이 되니까 조력자를 3개까지 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조이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를 채택하는 이유가 순찰경찰과 경비견을 함께 쓰라고 채택을 하는 거고요. 다른 조력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덱에서도 카리스마는 굉장히 필수 카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밀란 크리스토퍼 박사처럼 이 별표, 고유 표식이 붙은 카드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해서 2장을 깔 수 없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자, 뇌격총인데요. 무려 5레벨의 6코스트짜리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순전히 취향이니까 무조건 채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친스라는 확장에 가시면 더 좋은 화염방사기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 영상은 이제 더니 치플까지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뇌격총이라는 카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탄약을 한 발을 소비를 하면 무려 힘을 5나 보정을 해주고요. 피해를 2 펌핑해주는 더니치 풀까지의 무기 중에 로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작 비싸게 경험치를 주고 사서 이 카드가 패에 들어왔는데 6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해요. 하지만 조이는 그래도 돈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쓸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자, 선슬럿도 2개나 잡아먹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면 다른 무기는 끼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탄띠라는 카드를 쓰면은 가능은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렉스와 조이 덱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렉스 조이만의 특별한 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수호자와 탐구자의 카드를 소개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다음 덱 소개는 아마도 제가 끝맺지 못한 의식에서 잘 사용했던 다이애나 스탠리에 대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